목사님이 목사인데도 기독교 사회당이라고는 당을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당 준체, 세상 정당과 교회 정당을 합쳐서 최초로 만든 정당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김일성하고 맞짱 뜨려고 딱 붙었는데 됩니까? 왜? 교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목사인 김익도가 그쪽으로 붙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남한으로 피난을 왔어요. 이 한경직 목사님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남한으로 피하여 오니까 또 남쪽에는 호랑이를 피하여 왔더니 여우새끼 한 마리가, 그게 누구냐? 박헌영이요. 남로당의 박헌영이가 대한민국 남한의 78%의 국민들을 딱 틀어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니까 한경직가 그러면 어디로 피난 갈까? 제주도로 갈까? 제주도로 가니까 또 4.3 사건 거기 김달삼 또 이덕구 또 이놈들이 또 다 잡고 있어서 미국으로 갈까? 에이, 나라가 없는 존재가 뭐 필요하냐 해서 두 번째 정당을 만들었어요. 남한에 내려와서 기독교 사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박헌영하고 맞짱을 딱 뜨는데, 뜨려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못 이겨. 그런데 한경도에서 같이 피난 온 오제도 검사라고 영락교회 장로님이 있어요. 이 장로님을 매일 주일마다 불러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박헌영 저놈을 잡아야 되니까 장로님 저놈을 따라다니며 잡아서 처단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제도 검사가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박헌영을 미행해서 북한으로 쫓아버렸어. 그것이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된 결정적 동기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이승만 장로님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귀국해서 보니까 이런만 세상 정당이지 자유당이지 그 안에 알맹이는 다 기독당하고 같은 거야. 왜? 이승만이가 다도 들어오자마자 11월 23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다 세울 것이며, 이런 걸 박수를 쳐야 돼. 이런 걸 성경에다 세울 것이며, 또 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성경으로 만들 것이다. 이걸 보고 한경직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기독당을 따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바쳐버렸어. 그래가지고 기독당이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을 뒤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사사건건 멘토를 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승만이가 세운 것 같지만 실제 그 앞에는 누가 있어? 뒤에 누가 있었냐? 한경직이가 있었던 거예요. 한경직이가 이 나라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그런데 요즘 와서 내가요, 그 문재인을 잡자,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자, 그래서 주사파들 다 처단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하니까 기독교계 안에서도 목사 새끼들이요 나보고 정강훈 정치 목사, 뭔 목사 떠들어. 역사 공부를 안 하니까. 역사 공부를.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나라가 해체되는 직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말이야, 뭐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정교 분리가 썩어 빠진 소리 하고 앉았어. 정교 분리는요,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에요. 이건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법인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조지 워싱턴. 뭐라고요? 안 잊어먹기 위해서 조지는 워싱턴이라고 그러면 조지 워싱턴. 두 번째가 아담스요. 아담스. 누구라고요? 아담스는 뭐예요? 성경에 아담과 하와 나오죠. 바로 그 이름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인데, 이거는 도마의 이름을 따서 보내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있죠? 토마스 제퍼슨인데, 그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 때 와서 그들은 신앙 좋기가 목사들보다 더 좋았던 거야. 일반 세상 대통령이. 그런데 생각하기를, 우리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이 권력으로 교회를 도와줄 수 있지만, 만약에 케네디 같은 놈, 그때 케네디 같은 놈이 나올 줄 이미 염려한 거야. 신앙이 없는 놈이 대통령 권력을 잡으면 그것으로 교회를 탄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참에
세상의 권력은 교회를 탄압할 수 없는 법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게 정교분리의 원칙이요.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 아니고 세 가지요. 첫째, 세상 정부는 한번 따서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에 따라서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부터 이 세상 정부가 목사님들한테 지금 세금 내라고 해서 목사 세금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하니 실행하고 있다고. 올해부터 나도 지금 세금 내고 있어.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의 대통령이나 수상은 교회의 성직자를 임명할 수 없다. 이건 영국의 성공회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이 세 개가 정교 분리의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들어올 때 일본 놈들 시대 때 들어왔어. 일본 놈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자꾸 독립운동을 하거든. 독립운동 못하게 하려고 정교 분리의 원칙을 비틀어가지고 거짓말로 가르쳐서 뭐라고? 세상과 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따위로 가르쳐놔가지고 전 세계에 기독당이 76개가 있는데 대한민국만 없는 거야. 일본 놈들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교육이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설교 시간에 이승만 설교 좀 하세요. 그리고 애국 설교 좀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거는 정치적인 설교라서 하면 안 돼. 이 등신 낙가무라 같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이제 완전히 심판이 내려져 버렸어요. 설교 시간에 이승만의 건국 4대 기둥 설교하는 사람은 사이비 목사예요. 그건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는 목사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건국 기둥은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에서 세웠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가르치는 사이에 70년 동안 우리가 안 가르치는 사이에 정교조가 그래도 다행은 내가 6월 달에 이 나라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다 들으셨죠? 7가지를 시국 선언을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국민들이 아이 목사 새끼가 왜 떠들어? 목사가 목회나 하지. 그러다가 내가 똑같은 말을 대한민국 망했다. 이유가 7가지다 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나는요. 김문수 지사님은 지식이 많아서 방송하는 걸 보면 아주 오늘 새로 하고 내일 새로 하고 막 다양하게 나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똑같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대한민국 망했다. 왜 망했냐? 7가지다. 바다다다다 이렇게 계속 했더니 국민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국민들이 알아들었나 하고 내가 알아보려고 저 부산 뭐 대전 해서 지방 대회를 한번 해봤어. 얼만큼 알아듣나 했더니 이야 국민들이 알아들었는데 너아라 TV를 통하여 여러분도 너아라 TV 들었죠? 네.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마요. 그런데 알아들었는데 우리나라의 70년 건국 이후에 없었던 현상이 하나 일어났어요. 나는 정치 집회도 많이 받고 종교 집회도 많이 받고 학술 세미나도 많이 받는데 이번에 뭐냐? 연설을 듣고 강의를 듣는 국민들이 내가 내려가면 다 자기 주머니는 돈을 꺼내가지고 내 주머니에다 다 갖다 집어넣어. 그래봤자 전부 만원 2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가지고 집회가 끝나면 양쪽 주머니에 돈이 불룩 해가지고 와요. 내가 역사에 있어서 없었어요? 성도들이 교회 가서 은혜 직사게 받고요, 방 다 받아도요, 헌금. 세상에 내가 애국 집회를 해보니까 오늘도 틀림없이 돈을 다 꺼내서 줄 믿고 내가 떠드는 거지.
그것은 농담이고 돈 안 줘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회귀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에.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8월 15일부터 그렇지. 아따, 예소리가 큰 거 보니까 다 오셨구나. 그 다음에 뭐 10월 9일, 10월 25, 26일에서 토요일마다 계속 국민혁명을 진행하는데 모이는 숫자가 점점 더 많이 모이고 이 속도로 가면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고.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 다 손잡고 악수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제 막바지에 왔어요. 막바지에 오니까 저쪽에 편 애들이요, 지금요 정강훈 죽여, 정강훈 저 새끼 하나만 죽이면 우리가 이기는데 해가지고 뭐 그 경찰서에서 날 보고 출두하라 뭐하라 별 소리 다 하고 하는데 내가 일부러 안 가요. 일부러 안 가는데, 자, 그래서 정강훈 저 한 놈만 죽이고 그 옆에 또 붙어있는 또 김문수 2마리만 죽이면 자기들이 완전히 인민공화국 다 만들 줄 확신하는데 안 그래요. 나하고 김문수 죽이면요 또 하나 있어요. 대비 차명진이 옆에 또 붙어있어요.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 요즘요 막 정강훈 목사 어떻게 하면 죽이냐 하다가 어제 그저께 보니까요 막 정강훈 목사가 뭐 설교하다가 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렇게 내가 말했다 해가지고 막 영상을 퍼날리고 난리 났어. 뭐 정강훈 목사가 뭐 신성 모독했다고. 야, 이 개새끼들아, 그렇게 성경을 모르냐 이 자식들아. 목사 새끼들이 돼가지고 잘 들어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극단적인 제도를 통하여 설명해. 예를 들면 자 히브리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했어. 너 나하고 친구하자. 그래서 친구 뭐 하자? 그거 알아요 몰라요? 오, 또 여기는 성경 많이 읽는 동네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하고 친구를 하냐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과 제일 가까워질 수 있는 최고의 단어를 뽑아가지고 내가 너하고 친구하고 싶다 그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친구하겠다고 나오면 감사해. 뜰보 감사하죠? 할렐루야. 거기다가요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 잘 알거니까 이런 성경 눈에 안 보일 거야.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너에게 장가가고 싶다 그래.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람한테 어떻게 장가를 오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장가가고 싶다 그래. 이해가 돼요?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관계로 오고 싶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요. 아멘. 그게 어디에 쓰여 있다고? 호세아 2장 몇 절? 19절에.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래요? 진짜 써있지? 자, 한번 들어봐. 여기 떴네. 떴어. 한번 봐요. 시작.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하고 신혼방 한번 치르기를 바랍니다. 또 요 말만 해도 또 벌써 아멘 안 하잖아요. 성경 모르는 인간들은. 하나님하고 신혼방 한번 치를지어다. 그리고요, 그보다 더 진한 말은요, 아가서를 보면요, 내가 너와의 침상에서 만나래. 침상에서. 어디에서? 침상이 뭐 하는데요? 난 잘 몰라. 난 그런 거 잘 몰라. 침상이 뭐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하고 침상에서 만나자고 하냐고. 그뿐이 아니라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 없어요? 그 송축이라는 말을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말이 전혀 아니야.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거 애교 떠는 거예요. 애교 떠는 거. 뭐 떠는 거예요? 요즘 한국말로 말하면 손주들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야. 할아버지 오래 사세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게 그런 뜻인데, 그 송축이란 말의 원어를 깊이 추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안수기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한테 안수기도 할 수 있나?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극단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믿습니까? 정강훈 목사가 자 하나님 내가 애국운동 하는데 내가 하자운동을 안 하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걸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인간은 정강훈 목사가 신성모독했다 그래. 야 정강훈 목사하고 하나님과의 가까워진 사이가 니들하고 같은지 알아? 나는 하나님하고요 얼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농담이에요. 농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지들 신앙이 개떡이니까 내가 한 걸 가지고 뭐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막 인터넷 지금 돌리고 난리 났는데 예수도 안 믿는 김진 의원이 조금 전에 보니까 내 핸드폰에 그 방송을 했는데 정강 목사가 발언한 그 발언은 최고로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야. 아니 예수도 안 믿는 김진 논선 의원은 알아차리는데 목사 새끼들이 어찌 그걸 모르냐. 목사 새끼들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어 몰랐어? 그러니까 앞으로 정강 목사가 하나님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 말은 정강훈 목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최고의 사랑에 대한 애교를 떤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알았으면 아멘 해봐요. 그래서 앞으로 정강훈 목사를 비방한 놈들은 다 주먹 가지고 코를 다 찍어버리고. 이해됐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사실이야 사실. 믿습니까? 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거든. 돌로 치려는 거 아지요? 그 뭐 때문에 돌로 치려고 그러냐? 예수님이 말을 실수를 잘하는 거야. 예수가 누구처럼? 정강훈처럼. 예수님이 꼭 날 닮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을 너무 실수해. 그 실수 중에 최고의 실수가 뭐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경거망동한 놈의 자식아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에 네 아빠라고 불러? 그래서 돌로 치려고 그랬거든. 그것은 예수님이 경거망동해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그 중간에 어느 사람도 방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본체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가까이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돌로 치려고 한 것처럼 어제 그저께 사이에 지금요 세상에 나를 좋아했던 인간들까지도 아이고 정강훈 목사님 실망했어. 뭘 실망하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야 이 개자식아 한국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한국말을. 그래서 어쨌든 좌파 애들이 지금 어떻게 하니 날 죽이려고 난리 썼는데 저 안 죽어요. 왜 안 죽냐? 주님이 내 편이야.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그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말을 했다면 진짜 내가 또라이지. 내가 뭐 또라이입니까? 신학적으로 그런 말 하게. 그게 아니고 두 번째는 내가 왜 안 죽냐? 나는요 여러분 때문에 나는 절대 안 죽어. 오호 야 그럼 뭐야? 이야 이 극렬편이 왔네. 일어서봐. 뒤로 한번 보여줘. 이야 정강훈 고맙습니다. 저 봐요. 아니 저런 나를 좋아하는 팬이 있는데 내가 죽게 생겼어요? 안 죽지? 반드시 나는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고 주사파를 처단하고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는 거 보니까 눈물이 날라 그러네.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 참나 정말 다. 그래서 이미 끝났어요. 이 게임은 끝났어요. 내가 이 애국운동 처음 6월달에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가 6대4로 분리했어요. 우리가 4, 저쪽이 6. 국민들이 속아서 넘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계속 우리가 강화문 이승만 혁명을 추진하니까 국민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6대4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 내년에 4월 15일 날 선거에서 내년 4월 15일 선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칠 것이냐, 아니면 주사파를 다 쳐내고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냐. 근데 내년에 우리 자유우파연대 전체 정당들이 합쳐서 200석을 만들면 반드시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 4월 15일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관계없이, 저기 여당이라고 다 빨갱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도 내가 보면 한 3분의 1은요 신앙 좋은 사람도 있어요. 뭐 김진표 장로님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당선이 돼야, 아멘.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고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고, 지금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이런 교수들이 지금, 그들이 지금 논문이 팡팡 쏟아져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만약에 대한민국이, 어제도 경제신문에, 여러분 신문 못 보셨나요? 경제신문에 일면탑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베로가 기고한 논문이 어제 경제신문에 났는데 자세히 읽어봤더니 기상천외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기상천외한 내용이. 그 내용을 내가 자세히 읽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경제성장, 그 다음에 최소임금, 그 다음에 52시간 근로제를 앞으로 몇 년만 더 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빨리 깨닫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52시간 근로제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소득주도 경제성장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서 남한의 헌법 체제로, 우리의 헌법 체제로 북한을 통일하면, 봐요, 반드시 대한민국은 세계 두 번째 나라인 G2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으로 북한을 통일을 할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세계의 좌파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자,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 북한은 자원이 많아. 자원하고 북한의 인력, 이것이 붙어버리면 좌파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1년에 15%, 1년에 15% 성장 거의 불가능하거든. 15%를 몇 년 하냐. 30년 한다 그래. 30년.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경제학 교과서를 다 새로 써야 된다는 거야. 왜? 인류 역사상 그런 예가 없어. 경제학자들은 몇 프로냐? 이거는 진짜요. 박수 진짜 세게 쳐야 돼. 1년에 25%. 몇 프로? 25%. 30년 동안 지속된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회사 골드만삭스를 비롯하여 아이비리그 교수들을 비롯해서 특별히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뭐라고 말하냐. 이런 일이 지구촌에서 일어날 텐데 2000년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이 남북한이 한국의 헌법으로 통일되면 이런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자기가 볼 때는 앞으로 2050년도에 가면, 몇 년도? 50년도에 가면 통일된 우리 한국은 반드시 자기들의 옛날 고토인 중국의 동북삼성, 흑룡강, 요령성, 길림성을 반드시 대한민국이 다시 자기의 옛날 땅을 찾아낼 것이다.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 95세인데 나는 그때 95세 때 대한민국에 가서 자기의 옛날 땅 중국의 고토를 회복하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기가 막힌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열려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온 이 강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이놈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왜 문재인 이놈이라고 하느냐. 지가 뭔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에, 야 문재인, 너가 뭔데 건방지게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할 수 없어? 용서 못해. 대한민국이, 첫째 대한민국은 우리 주님의 것이야. 동의하십니까?
내가요 지금 우리 기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내가 떠들고 싶지만 내가 여기서 마치지만 가르쳐야 돼. 이번에 이 고비만 잘 넘기면. 그런데요 이게 싸움이 만만치 않아요. 이제 지사님 통해서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주사파한테 먹힌 거야. 구석구석 완전히 먹혔고 교회도 일부분이 먹힌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들도 보면 이 애국운동한 좀 나오라 그러면 이래요. 저 뒤에서 기도는 열심히 해줄 테니까 전 목사 잘하고 있어. 아니 그런데 강화문 광장에 나와서 좀 설교도 하고 해봐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못해. 이런 등신 낙가무라 같이 생겨가지고 목사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고 저 주사파를 쳐내고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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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오 주님 복음 통일을 시켜주시오. 저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여 자체 붕괴하게 하여 주시오. 오 북한의 노동당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오. 성령으로 주님 바람을 일으켜주시오. 아버지여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금세기의 최고의 축복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귀한 줄 모르고 관리하지 못하여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오니 주님 문재인을 빨리 속히 끌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사파를 싹 청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애국 동지들이 다 뜻을 합하여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오랜 시월 없이 빨리빨리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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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내가 바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지사를 2번 하시고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셔가지고 교수를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빨갱이 세상에서 24년을 살다가 근데 내가 왜 김문수 지사님을 주목하냐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가 굴러가는 이 과정을 보면 세상학자들은요 정반합에 의해서 세상이 전진된다 그래요. 어떤 주체 세력이 있죠. 거기 반대 세력이 나와. 이 두 개가 경쟁하면 새로운 세력이 나와. 정반합. 고등학교도 다 배웠죠. 이게 세상 역사가들이 하는 말인데 내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신학적으로 역사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는가 봤더니 정반합이 아니야. 어떠한 한 세력의 중에서 제일 대장 하나를 꺼내가지고 꼭지를 돌려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자기가 있었던 그 단체를 없애버리더라고. 제1호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요. 누구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왕입니다. 구약에. 근데 이걸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돌려가지고 구약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거스틴이요.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왕이었어요. 이단에 그 당시에. 그래서 어거스틴을 꺼내가지고 꼭지를 돌려서 마니교를 싹 정돈해가지고 오늘까지 기독교가 이어내려오게 되었어요. 세 번째가 말틴 루터예요. 말틴 루터가요 일반 사람 같으면 종교개혁 못합니다. 천주교의 신부기 때문에 그 안에 내막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이 말틴 루터가 착 캐톨릭을 치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왜 김문수 지사님을 주목하느냐.
이분은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못할 일을 이분이 할 수 있어요. 왜? 그쪽 동네 살아봤거든. 빨갱이 해봤거든. 그것도 2년도 아니고 24년. 그러니까 김문수한테는 꼼짝 못하는 게 한 칼에 날아가는 거야.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정강훈 목사님하고 이 파주에 올 줄 몰랐죠? 제가 경기도지사를 8년 하면서 파주를 제일 많이 왔을 겁니다, 아마. 제가 파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했을 겁니다. 이유는 파주가 바로 가장 아픈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파주에 여러분 통일교를 넘어서 임진강을 넘어서 이 캠프 그리브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까? JSA 대성동 마을에도 제가 가서 며칠을 잤습니다. 대성동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오셨네. 그곳에 보시면은 바로 이 개성의 개성공단 바로 거기잖아요. 기정동 마을 여러분 바로 거기잖아요. 땅굴 바로 여러분 파주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땅, 그러나 이렇게 아픈 땅이 세계 어디 있습니까? 임진강이 흐르는 그곳으로 물이 빠지고 나면은 걸어서 바로 북으로 갈 수 있죠. 제가 대학교 때 존경했던 교수가 바로 이 파주 출신의 김낙중 교수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모시고 민중당이라는 빨갱이 당을 만들었는데 그 민중당은 해산되고 해산된 뒤에 제가 안기부에 또 잡혀갔습니다. 김낙중이 간첩인 걸 넌 알았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 파주 출신의 김낙중 우리 민중당 대표가 저는 간첩인 줄 몰랐어요. 제가 그분에게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 대학교 1학년 때 그분은 벌써 고려대학 교수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북한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간첩 말을 저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안기부 조사 결과를 보니까 김낙중 선생의 그 집에 장독대 안에 권총이 들어있고 달러가 들어있고 북한의 지령을 해독하는 암호문을 해독하는 난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증거로 다 잡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모님이 학교 선생이고 그 아들은 지금 고려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이분이 간첩일 수 있느냐? 그러나 간첩이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저한테 한 번도 김일성, 김정일이 좋다 소리를 한 번도 내가 물어도 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던 그 민중당의 이선실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 노동당 서열 20위의 이선실이가 와서 우리 밥을 사줬어요. 우리가 그때 복사기가 비싼데 그 복사기가 몇백만 하는 복사기를 사줬어요. 거기에 복사기 위에다가 이렇게 큰 판을 붙여놨어요. 아크릴판을. 이선실 여사 기증 이렇게 써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이선실이가 간첩인데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어디로 넘어간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텔레비에 이선실가 나오는데 노동당 서열 20위. 그 할머니는 늘 저희에게 이야기하죠. 자기는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뭐 돈이 조금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나는
뭐 자식도 없으니까 이거가 하는데 쓰라고. 이러면서 복사기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얻은 사람 돈도 줬는데 돈 받은 사람은 다 잡혀가서 감옥. 저는 뭐 돈을 안 주도. 집이 이렇게 이렇게 와 있는. 저는 그런데 제가 서울 들어가니까 저는 경북 영천 출신인데 처음에 대구로 유학 갔다가 대구에서 서울로 유학 갔는데 서울의 청계천에 이렇게 판잣집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어릴 때 판잣집에 살았습니다. 아니 서울에도 판잣집이 이렇게 많은가? 제 어릴 때 살던 데보다 100배 이상 판잣집이 많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 판잣집 바로 위에 3.1빌딩 청계천에 31층 되는 빌딩이 막 서 있는데 그 밑에는 판잣집이에요.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저는 평등한 세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마르크스다, 엥겔스다, 레닌이다, 모택동이다. 평등한 세상은 바로 빨갱이 세상이 돼야만 평등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빨갱이가 좋은 거로 생각했어요. 남북이 통일되려면 미제국주의자를 몰아내야 된다. 일본 쪽발이 일본 잔재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 우리나라가 미국 군바리들 몰아내고 파주도 7사단 다 나갔죠? 나머지 남은 2사단 몰아내고 평택에 7공군 몰아내고 다 몰아내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끼리 북한하고 다 손잡고 통일하면 뭐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않느냐, 중립국가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달콤한 이야기에 저도 넘어갔던 겁니다. 바로 반미 반일 민족 자주 우리 민족끼리 그것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왜? 우리는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미군이 여기에 주둔하는 것은 신식민지다. 파주, LG, 필립스와 손을 잡은 LG는 이건 매판 자본이다. 왜 우리가 우리 기술 안 쓰고 왜 필립스 기술 써야 돼? 필립스 자본 받아들여야 돼? 이 매판 자본은 물리치자. 우리 민족 자주.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중경제론을 내놨는데 71년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그 책자를 박연채라는 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선배 교수가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는 우리식대로 살아야지. 외국 자본을 가져오면은 자본 때문에 우리가 외국의 식민지가 된다. 우리가 외국 기술, 필립스 같은 디스플레이 기술이나 이런 거 가져오면은 우리가 바로 그 외국의 식민지가 된다. 기술 때문에. 자본 종속, 기술 종속, 수출하는 것은 시장 종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 더 이상 식민지가 되기 싫으면 외국의 자본도 기술도 시장도 의존하면 안 된다. 우리 식대로 살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러닝 팬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옷은 만들고 너무 좋은 옷 같은 거는 입지 말고 수수하게 깐디에 그 뭐 물레를 저어가지고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자급자족 경제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대중경제론. 김대중. 지금 민주당이 이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수출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나가서 다 세계 초일류 기업을 만든 것이 삼성 반도체고 LG 디스플레이고 현대자동차.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려면 2만 5천 가지 부품 모두 하나도 만드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고무신 한 켤레도 제대로 못 만드는 게 당시의 기술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고 자동차 엔진을 어떻게 만들고 자동차 브레이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고속도로를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 여기 파주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39호 도로입니까? 국도. 그거 제가 도지사 때 꼭 뚫어서 양주까지 직통으로 뚫어야 되겠다. 결국 다 못 뚫고 갔는데 오늘 아까 제가 김동규 위원장 말씀 들어보니까, 김동규 위원장 아까 오셨다 어디 계시나? 아, 여기 계시고. 그거 다 뚫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정말 파주처럼 이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이곳에 도로 하나 뚫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해마다 비만 오면 폭우가 쏟아져서 적성이다 이런데 교하다 전부 물이 넘어가 산사태가 나서 깔려 죽고, 그런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 정말 미군이 주도하면서 온갖 악명도 받아가면서 살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LG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여러분들 지금 장당 콩으로부터 파주 개성 인삼으로부터 여러분 정말 애쓰시는 살 건지, 아니면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우리끼리 그냥 우물에서 개골개골 살 건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이것이 정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어른으로서의 책무 아닙니까? 저는 우리 민족이 매우 우수하다고 봅니다. 세계 어디를 내놓더라도, 기술을 경쟁하든 영어를 하기로 경쟁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옆에 영어 통역하는 사람 봤죠? 목사님 길러낸 인재입니다. 영어를 미국 사람 이상으로 잘하고 우리말도 잘하고 다 잘해요. 뭘 하더라도 우리는 세계 초인류의 인재를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나라 태어나지 않아도 이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민족끼리 미제는 물러가라, 일제는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누구라도 좋다. 우리 아이는 전 세계 어디에 던져놓더라도 그는 유대인 이상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간에 마지막 최고의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우수한 인재가 바로 우리 코리안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만 우리 민족끼리만 하자는 이것이 빨갱이 주체 사상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평등하게 하자. 저는 7남매입니다. 대학을 들어온 사람은 저밖에 없고 6명은 아무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 없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 큰 누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시골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사는 시골 출신인데, 그러면 평등하게 하려면 저도 대학 안 오고 다 초등학교만 졸업이야 우리 집은 평등할 겁니다. 바로 이게 하향평준화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게 뺄갱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고 이웃 간에도 다르고, 그러나 다르지만은 서로 힘을 합쳐가 서로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빨갱이 생활 24년 이후에 제가 겨우 알게 됐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바로 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소련은 평등과 이 평등도 없고 가난밖에 없더라. 스타킹 한 장만 주면은 모스크바의 가장 아름다운 여대성하고 하룻밤 잘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 친구, 무역하는 친구들한테 쭉 들으면서, 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안기부에서, 국정원에서 괜히 우리를 세뇌하기 위해서 퍼뜨리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공산권이 무너진 1990년 되어서 철의 장막이 벗겨지면서
주거의 장막이 벗겨지면서 저는 비로소 알게 됐고 거기서 매우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깨어났지만은 빨갱이 짓을 하던 사람들은 못 깨어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대협 아시죠? 대학마다 1987년에 전대협이 결성됐고 1기 전대협 의장이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가 고려대학교 출신의 전대협 1기 의장입니다. 그리고 임종석이가 3기 의장인데 한양대학교 총학생 회장이고 이자가 3기. 그래서 이게 6기까지 1987년부터 92년까지 6년 동안 전대협이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고려대학, 연세대학, 한양대학 전국의 모든 100여 개 대학의 총학생회를 다 장악한 것이 전대협. 그 뒤로 이어서 92년부터 15년간 2007년까지 15년간 한총련, 한국대학생 총연합, 바로 이 한총련이 또 주체사상, 북한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거기에서 우리 민족끼리 평등사상,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모든 것을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집도 무료로 드리고 땅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아프면 병원도 무료, 학교도 무료, 뭐 속옷도 무료, 겉옷도 무료, 밥도 무료, 빵도 무료, 다 무료로 배급해 드립니다. 우리 공화국에는 태양과 같은 어버이 수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대남방송하는데 저도 그걸 들어보니까 저는 감옥 가서도 그걸 들었어요. 저는 86년부터 88년 올림픽 끝날 때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그때 전대협 한총련 출신들이 무려 한 2,000명이 저하고 제가 감옥 2년 6개월 있을 동안 계속 들어왔어요. 애들이 들어와서 저보고 형님 주체사상을 믿어야지 왜 안 믿습니까? 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거든요. 모택동주의자고.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는 나는 못 믿겠더라고. 김일성이 저거는 완전히 그냥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독재자고 너무너무 뒤떨어진 낙후한 빨갱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김일성은 나 싫어. 그런 독재자는 나는 싫고 나는 그런 개인 우상숭배 나 안 해. 안 되더라고. 애들이 계속 그거 들어보요. 그래서 감옥 안에까지 단파 라디오를 가져와서 밤이 되면 이불을 덮어쓰고 그 북한 방송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남조선 청년 학도들에게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의 교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가르쳐줘요. 철학을 가르쳐주고 역사를 가르쳐줘요. 남조선의 역사, 우리 조선의 역사, 그리고 혁명의 이론, 정당의 이론, 수령이 왜 중요한지, 수령이 왜 우리 눈동자처럼 중요한지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데 감옥에서 이들이 막 그냥 이 범치기라 그러는데 범치기는 감옥에서는 펜 같은 거 안 주는데 어떻게 볼펜 심을 이렇게 몰래 해가지고 거기다가 화장지 이런 데다가 막 써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렇게 뿌려가지고 감옥 안에서도 빨갱이 학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교도관을 또 의식화를 시킵니다.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수백만이 졸업했는데 고시 공부를 합니다. 사법시험을 봐가지고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대법관 김선수 이거 다 좌익들입니다. 민변이라는 단체가 변호사 뭐 2,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전부 이게 좌익 변호사들이 2,000명이 넘어요. 검찰 그리고 행정고시를 또 봅니다. 행정고시도 제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나중에 제가 운동권에 있다가 배가 고프니까 사법시험 행정고시를 봐서 바로 정부 고위관리가 되고 이들이 또 기자가 돼가지고 기자시험을 봐가지고 KBS 기자 또 각 신문사에 들어가서 한겨레 보통 저 다 이 좌익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지금 전국의 대학교 교수들이 전부 이
한총련, 그리고 전대엽, 주사파, 이들이 전국 대학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그게 전국 교수협의, 정교협이라고 합니다. 전국 교수협의회 수천 명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고등학교 가르치는 거는 전교조, 전국 교원 노동조합, 교조, 정교조가 또 수만 명이 유초, 중, 고 선생들이 전부 애들한테 거꾸로 된 역사, 김일성이는 위대하신 독립투사고 항일 무장투쟁의 전설적 영웅 김일성 수령님 이렇고, 이승만이는 친미 사대주의자 독재자로 영구집권을 꾀하다가 청년학도들의 의거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죽었다. 박정희는 만주공관학교 1등을 졸업하고 일본 사관학교 2등 졸업해서 당시에 천황의 시계를 받고 다카키 마사오라는 창시개명을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다가 해방이 된다면 빨갱이짓 하다가 또 동지를, 여순 순천사 때 동지를 배반하고 이승만이 밑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쿠데타를 해가지고 유신 독재하다가 김재규한테 총 맞아 죽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애들이 쏙쏙 넘어가는 겁니다. 야, 대한민국은 이거는 태어나서 안 될 나라인데 이승만이 친미 사대주의자 독재자가 만들었고 박정희라는 형편없는 친일파 쿠데타 세력, 이런 놈들이 만드는 나라, 이건 없어져야지. 항일 무장투쟁의 전설적 영웅이 만드신 자주국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우리의 참 조국이야. 이게 바로 신영복입니다. 그래서 이 신영복이가 통일혁명당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간첩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폭력혁명으로 전복시키는 겁니다. 이석기 보셨죠? 저 평택에 있는 그런 가스탱크, 평택에 LNG 저장탱크 이런 것 결정적인 폭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송유관 같은 거 폭발 시키고, 이 파주에 뭐 변전소 이런 거 폭발 시키고, 그 다음에 지하철 같은 거 다 파괴시키고 수도시키고,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혼란을 시켜가지고 그때 뒤집어엎자, 방송사 점령하고 이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간첩이 아니에요. 간첩은, 우리가 아는 간첩은 그냥 내려와가지고 위에서 내려올 때까지 뭐 정보 보고나 하고 정보 수집하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아예 폭력 무장 폭동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군 내부에 침투하는 겁니다. 신영복이는 바로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들어가서 공부 잘하고 가난한 애들 대여섯 명씩 우수한 애들을 딱딱 뽑아가지고 너 왜 가난한지 생각해 봤어? 선생님은 왜 가난하죠? 아, 그 미국 놈들이 다 뺏어가서 우리나라가 가난한 거야. 일본 놈이 일제시대 때 뺏어가서 가난한 거야. 지금은 왜 가난한지? 지금은 미제국주의자가 뺏어가고, 아, 이병철이 LG의 구인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꼽아가지고 우리나라 노동자 피를 빨아가잖아. 너 안 보여?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면서 의식화를 시켜가지고 빨갱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일혁명당이 하다가 그 주범이 바로 김종태, 서울대학교 김종태는 동국대학 출신이고요. 나머지 김진락이 서울대학교 출신. 이들이 사형 3명. 신영복이하고 오병철이 뭐 이런 사람인데 그거 다 제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기수가 돼가 20년, 20일을 감옥 살고, 그 밑에 동생들이 또 간첩을 가족을 또 빨갱이로 만듭니다. 그 가족 중에 동생이 2명이 튀고 1명 해가지고 저 북한으로 가서 해주에서 이들이 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단파 방송을 쏘아서 학생들한테 먹여서 1997년부터 이 전 대학교가 다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물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했는데 영화, 변호인 또는 영화 기생충 이런 거 다 그 빨갱이 감독, 빨갱이 작가들이 만든 거예요. 학교 책도요. 지금 교보 서적이나 가보시면 서적도 거의 80% 90%가 전부 좌익 서적입니다.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대학교는 물론이고 책은 물론이고 영화 모든 것이 다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100여만 다 이게 좌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이는 왜 좌익이 되느냐? 원래 경희대학교 다닐 때 강삼재라고 제가 강삼재가 당시에 민자당에서 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김영삼 때요. 그 당을 끌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강삼재 동기동창이 바로 이 문재인입니다. 그때 읽은 책들 이 문재인이 운명이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세요. 그거 보면 그 빨갱이라는 게 그 안에 다 왜 빨갱이가 되는지 그 다 나와 있어요. 문재인 자기 스스로가 빨갱이라는 걸 다 고백하고 아까 평창올림픽 때 펜스나 아베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벌써 그 책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나 빨갱이요 이 소리는 안 하지만 미국은 물러가야 돼. 빨갱이들이 그 말을 아주 그렇게 빨갱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빨갱이의 음식은 다 먹는데 이게 무슨 음식인지 모르지만 내용은 전부 빨갱이 음식을 먹고 자라서 되는데 거기에 문재인이가 빨갱이가 된 이유는 노무현이라는 변호사가 부산상고를 나와서 변호사 시험을 본 입지전적인 젊은이에요. 이 사람이 세무전문 변호사가 돼가 나 돈 시급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사하고 사업하는 직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무전문 변호사가 돼가 돈을 벌고 부산에 뿐만 아니라 요트협회 회장이 돼가 일본까지 요트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유명한 그런 멋쟁이 풍류 변호사가 노무현이었는데 김광일이라는 YS 측근 국회의원이 노무현이를 변호인으로 요청했는데 김광일이 자기가 어려우니까 불임사건이라는 1981년에 약 22명이 구속되는데 그 사건이 됐는데 이것은 빨갱이 독서 클럽이요. 부산대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빨갱이 독서 클럽이 부산대학교 안에와 부산대학교 졸업생들이 학교로 갔다 거기 뭐 은행에 갔다 이 사람들이 졸업한 다음에도 계속 빨갱이 독서 공부를 하면서 빨갱이 모임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발각이 돼 고영주 변호사가 그때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전 빨갱이 책인데 그거를 읽다가 잡혔는데 그 변호사가 많이 그 20명 이상 구속됐기 때문에 변호사를 김광일 변호사 자기 부족하니까 노무현이 보고 당신 돈만 벌지 말고 이거 좀 도와줘. 그 노무현이가 도와준다고 가는데 책 읽다가 감옥 간 사건이 불임 사건입니다. 그 책을 읽어야 변론할 거고 읽다 보니까 이게 맞네. 이영이라는 교수가 있어. 한양대학교 교수. 전환시대의 논리 베스트셀러예요. 엄청나게 많이 팔. 저도 읽고 그렇게 잘 썼어요. 그 다음에 우상과 이성, 파라긴과의 대화. 이거는 중국 모택동의 이런 거 읽어보니까 대한민국 이거 완전히 잘못 세워진 나라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진짜 아니야. 중국은 모택동이가 진짜고 장개석이는 부패하고 비겁한 군벌이야.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인민의 별이야. 이런 식으로 전 역사를 뒤집어서 빨갱이가 정통이 우리 세계의 정통이고
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동인권 변호사로 세무 변호사가 노동인권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또 당선돼 가지고 국회의원 되면서 그때 문재인한테는 계속 권했는데 문재인은 안 하고 자기는 문제 운동 안 하고 자기는 돈 벌겠다 이렇게 하고 송철호라는 분 떨어질 정도로 노무현이가 꼬셔가지고 9번째 당선시키기 위해서 바로 문재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송철호 PK의 노동인 모두 좌경 사상에 물이든 겁니다. 그게 변호인이라는 1000만 명의 관객을 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내가 대통령 된 다음에 민정수석으로 나 이제 선거하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민정수석 해줘. 그래서 와서 문재인이가 비로소 청와대에 처음 들어온 게 선거 출마는 안 하고 송철호는 미리부터 출마해가 계속 떨어지고 8번 떨어졌다가 9번째 지난번 된 거고 그런데 이 전부 다가 부정선거입니다. 이 사람들은 빨갱이들은 부정선거 드루킹 댓글 김경수가 하는 경남지사가 하는 댓글 8,840만 건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빨갱이들은. 왜? 자기들은 대한민국을 자주국가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평등국가로 만들기 위해서